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재학교에서 과학교사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저는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과학예술영재학교잖아요. 그거랑 일반 영재고등학교하고 좀 다른 모양의 이름이 다른 거 보니까 그래서 네, 영재고와 뭐가 다른지 그리고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과고 일반고와 영재고와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일반고나 과학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어떤 법에 적용받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일반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초중등 교육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냥 법 차이의 적용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런 것에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어, 훨씬 더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일반고, 과학고나 영재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니 뭐니 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누구나 그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가요? 네,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아, 그러면은 영재 아까 교육진흥법, 네, 네, 영재교육진흥법에도 별도의 그럼 교육 과정 같은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쪽은 음,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도 그런 건 있는 거고. 그렇진 않고요. 아, 예, 그 이제 그 설립 목적이나 이제 학생들의 그 교육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기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어, 대한 이제 그 독자적인 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 자유군요, 완전. 그러나 거의 이제 그 승인 절차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요. 어,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 무학년제와 학점제가 운영이 됩니다. 음, 거의 약간 대학 스타일이죠. 음. 그렇군요. 되게, 예, 저도 처음 알아가지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영재학교는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네, 과학예술영재학교, 뭐, 과학영재학교, 뭐 이렇게 좀 워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차이들은 뭔가요? 이제 그 과학 영재 학교 그리고 과학 예술 영재 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예술이라는 게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음, 이제 그것이 이제 과학 영재 학교라 함은 기본적으로 이공계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음, 이제 과학 예술 영재 학교는 종합적으로 창의 융합 인재 육성에 조금 더 음, 초점 포커스가 조금 더 이동해 있어요. 왜 음, 이런 포커스 이동이 일어났냐면 이공계 인재 육성을 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많은 뭐 기사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왜 노벨상이 안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연구라든지 이제 그 뭐 학문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하나의 깊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갖다 같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음,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스템 교육 이런 것도 또 이제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쪽을 한번 좀 주목해 보자. 이제 음, 이런 거. 그리고 더 불어서 예를 들면 그 한때 그 적정 기술과 같은 이제 그런 기술이 그 이슈가 되게 많이 됐고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주목이 많이 됐었던 게 이제 제3세계 쪽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좀 이제 도와주고자 하는 기술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음, 과학자지만 이제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제 음, 그런 이제 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뭐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음. 예술적 소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기르기 위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그냥 듣기에는 아마 과거나 아니면은 또 일반 과학영재고보다는 조금 더 인문학적인 뭐 강좌라든지 융합 강좌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필수 과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되게 여러 강좌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음, 그런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음, 이제 융합 과목이라고 되어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일반 고등학교도 이제 2015 들어오고 뭐 2022 발표된 것도 그렇지만 뭐 융합 선택 과목군이라든지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교육도 이런 쪽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 같고
일반 학교도 사실 굉장히 선택 이제 과목 학점제처럼 막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되게 좀 먼저 가고 있고 조금 더 그거에 관심도 있고 좀 능력 있는 친구들이 와서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끄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아무래도 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 네, 정말 다양한 걸 갖다가 조금 같이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음, 환경을 좀 음, 학생들이 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어디에 있나요? 네, 그 세종에 한 군데 있고요, 인천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교한 학교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우리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진학 방법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우선은 총 이제 그 전형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1단계는 이제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평가. 이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에서 했던 그 학생 기록부, 생활 기록부 내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함한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이게 보통 5월에서 6월 초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이제 빨리 지원, 네네, 진행되는군요. 빨리 아,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단계 영재성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몇 배수 정도 1차 서류에서 뽑나요? 그건 항상 좀 달라요. 음, 그래가지고서 예, 대충 그냥 보통 한 뭐 3배수? 아니면 뭐 2배수? 뭐 좀, 3배수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예, 예, 뽑는군요. 예, 서류만 보는 거니까. 예.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리고 어떤 학교나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언제는 조금 더 서류를 낸 친구들을 정말 많이 붙여주는 거의 안 떨어뜨리는 그런 학교도 있었고요. 예, 음, 그랬었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좀 달라서 그 그리고 학교마다라는 거는 중학교마다 아니면 어떤 영재학교마다 영재 영재학교마다. 학교마다 예예, 예, 달라서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렇고요.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2단계 영재성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그 네네. 영재성 평가는 이제 예, 보통 와서 이제 지필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보는 학생들 거고. 예, 네. 학생들이 이제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이제 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별한 이제 그 예술적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항도 음, 포함된 이제 그런 영재성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2단계 영재성 검사 이후에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3단계 이제 면접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총 그런 단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예정자 합격 예정자 발표가 8월 말에 있었네요. 그럼 정말 빨리 진행되네요. 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도 음, 한 두세 달이 더 빠르네요. 네, 그래서 보통 영재학교를 먼저 쓰고 어, 혹시 여기 결과가 안 좋은 친구들이 이제 음, 과학고를 또 지원하는 쓰고. 그런 음.